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과 이를 창제한 세종대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문자로 글을 쓰고 있었을까? 한글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문자이지만 그 탄생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백성을 생각하며 만든 특별한 문자입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초반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렵고 특히 일반 백성들은 배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문자를 몰랐던 백성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를 문서로 남기거나 하소연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한자로 된 법률이나 행정문서를 이해하지 못해 부당한 처벌을 받거나 자신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세종대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힘없는 존재가 된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한글 창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1443년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백성을 위한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한자나 외국 문자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대왕과 학자들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연구하며 자음과 모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미음은 입술 모양에서 따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음은 동양 철학의 삼원론인 천지인을 반영해 하늘, 땅, 사람을 기본 요소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훈민정음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자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1446년 세종대왕은 드디어 훈민정음을 반포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학자들과 신하들은 이 새 문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만리를 비롯한 일부 대신들은 세종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 동안 사용된 위대한 문자입니다. 새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전통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이 문자가 널리 쓰이면 조선의 학문 수준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양반 계층은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글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단호했습니다. 이 문자는 백성을 위한 것이다. 백성들이 배우고 쓸 수 있어야 진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글 보급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반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 농사서적, 생활지침서 등을 번역하여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고 백성들이 행정문서를 읽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며 한글로 기록된 문헌이 늘어나면서 조선의 문화와 지식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다시 한자가 중심이 되어 한글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죠. 그러나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 오늘날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과 같은 외국 부족들도 문자로 사용할 만큼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세종대왕의 깊은 통찰력과 백성을 향한 사랑 덕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와 더 유익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